미국에 살고 있는 줄리 씨의 사연이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본 사연은 미국 커뮤니티 레딧의 게시판 글을 각색하여 편집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28살 줄리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주 중 하나입니다. 또한 1년 내내 따뜻한 기후로 멋진 해안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반도체 설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아주 작은 회로를 집중해서 다른 사람과도 대화 없이 해야 하는 일이 많다 보니 기회만 되면 새로운 여행지로의 경험을 갈망하였습니다. 저에겐 1살 차이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키도 외모도 많이 비슷하여 사람들이 쌍둥이 아니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는 언니인데 쌍둥이 같다고 하면 그렇게 유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생보다 제가 뭐든 조금 더 열심히 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동생보다는 제가 더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자매는 외모는 비슷하나 취향, 감각, 이상형까지도 매우 달랐습니다. 그해 여름에도 저희 가족은 제가 힘든 프로젝트를 끝나면 꼭 다 함께 여행을 가자고 했었습니다. 드디어 여행 계획을 상의하는데 아시아로 가는 것에는 모두가 기쁘게 동의하였습니다. 단 지역은 아시아 지역으로 정해졌고 그중 여행할 국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 둘이서 잘 협의해 여행할 국가를 정하라고 하셨어요. 동생은 아시아에서도 일본을 추천하더군요. 일본은 선진국이며 치안으로도 안전하다며 적극 추천하였습니다. 또 동생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했고 피규어도 수집이 취미다 보니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발전된 일본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K-팝 문화의 고국인 한국으로 가자며 동생을 설득했죠. 그러나 동생은 무조건 일본으로 가야 한다며 치안도 불안하고 후진국인 한국은 갈 생각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저희 자매는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가며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죠.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던 부모님은 치안이 안전하고 경제 수준이 높은 일본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며 저에게 이번에는 동생에게 양보를 하라며 저에게 말씀을 하셨죠. 저는 일본 여행이 싫은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과 동생의 이런 태도가 더 양보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판단한 한국은 K-팝이 발달한 것만 보아도 여러 국가의 문화가 높은 수준이며 세계 체인 호텔도 다 있는 것으로 보아 문제 없다고 주장하였어요. 그러자 가족 회의는 안 좋은 분위기로 변하며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저를 달래주시며 그럼 일본과 한국에 일주일씩 여행 계획을 잡아보는 게 어떻겠냐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동생과 저는 여행 계획을 짜기로 했죠. 동생은 일본 여행 일정을, 저는 한국 여행 일정을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여행 준비를 마치고 저희 가족들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일본 도쿄까지의 직항이 있어 우리는 크게 불편 없이 갈 수 있다며 좋아했어요. 잠시 후 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하고 일본행 비행기에 올라 긴 비행 끝에 일본에 도착하였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일본과 한국 여행은 처음이다 보니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일본에 도착해 입국 심사가 끝나고 사전에 예약한 호텔로 가기 위해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소통 자체가 너무 힘들었죠. 일본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영어 역시 세계 공통 언어이므로 일본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기본적인 대화는 쉽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저희 가족의 생각이 틀렸던 걸까요? 시작부터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일단 공항에서의 시간이 너무 지체되다 보니 빨리 호텔에 가 휴식을 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생은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는 택시를 잡고 영어와 일본어를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며 택시기사에게 설명했지만 연세가 있으신 기사님은 전혀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더군요. 동생이 알아본 일본은 친절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 외국인들이 여행하기 좋은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첫날부터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연달아 택시도 다시 타고 기다리고 하다가 겨우 주위에 영어가 가능하신 분의 도움을 받아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까지 갈 수 있었죠.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거리는 저희가 사전에 알아본 거리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구글 지도로 확인한 호텔과의 거리와 택시를 타고 갔을 때의 거리는 7km였는데 이상했어요. 가는 길을 지도에서 본다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택시 비용도 저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을 만큼 많이 나왔죠. 저희는 택시 기사님께 번역기를 돌려가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물어보았지만 기사님은 정확히 목적지까지 잘 왔다며 계속해서 잘 도착했다며 반복해 구글 번역기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번역된 일본어의 택시비 이야기가 없었던 것인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 알겠다고 말하고는 호텔로 들어와 체크인을 하기 위해 프론트로 갔습니다. 프론트에는 직원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영어는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외국인이 많이 오는 호텔로 예약을 한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번역기와 기본 단어만 사용하며 체크인을 마치고 숙소로 올라갔죠. 저희 가족은 숙소에 도착해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방은 예매 사이트에서 본 사진과는 너무 차이가 있더라고요. 방도 너무 좁고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좌변기에 앉으면 무릎이 벽에 닿을 정도였죠. 일본의 물가 수준도 미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도 아니고 이 정도 금액을 지불하면서 이 호텔에는 다시 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은 본인이 일본을 적극 추천했다가 본인도 실망했는지 자신이 더 화를 내며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연신말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프론트에 연락해 방에 대해 문의하고 싶었지만 대화가 어려워 그날 하루는 불편하더라도 참으며 잠을 청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프론트에 가서 방 예약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문의했지만 지배인은 그 금액에 맞는 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너무 불편하다며 추가 요금을 더 지불할 테니 룸 업그레이드 좀 부탁했죠. 그러자 업그레이드 가능 숙박룸은 모두 예약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라 불가능하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알았다며 사전 계획한 여행지로 출발하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는 택시를 불러 타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일본을 처음 방문한 저희 가족에게는 생각보다 교통도 불편했고 교통 비용도 비싸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프론트에 부탁해 택시를 불러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교통비 역시 너무 비싸다는 생각에 우리가 외국인이라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목적지에 도착해 주변을 관광하다 보니 처음 동생이 계획한 스케줄과는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일본 여행은 정말 기대 이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일본 여행에 많은 기대를 하고 와서 그런지 날이 가면 갈수록 실망도 커지고 있었죠. 기대했던 애니메이션 센터도 특별할 것이 없었고 명품거리도 전통거리도 현대적인 것은 발전되었구나 생각은 들었지만 감흥은 없었어요. 일본 여행 마지막 날 저희 가족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로 하고 유명한 초밥집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전 예약한 시간에 맞춰 초밥집에 도착하였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언어적인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자리에 앉아 소통의 문제로 음식도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모든 게 실망스러운 여행이었지만 일본의 야경만큼은 아름답다고 이모와 칭찬하며 사진은 많이 찍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일본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고 싶은 것도 샀으니 동생은 만족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고 싶은 것은 온라인 구매로 얼마든지 기다리기만 하면 가능한 것이니 여행지에 갔으면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다음날 일본 국제공항으로 가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발할 수 있었죠. 저희 가족은 일본에서의 여행이 많이 힘들었는지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고는 출발하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본을 떠나니 한국에서의 여행이 더욱 기대되기도 하고 살짝 걱정도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3시간의 비행 끝에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해 주위를 둘러보니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큰 편이었습니다. 저희는 제2공항에 내려 지하철을 타고 1공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입국 수속을 위해 1공항으로 가는 동안 저희 가족은 감탄사를 연발했죠. 저희가 생각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본과 비교가 되더라고요. 깨끗하게 유지되는 공항 내부와 외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출입구, 절차 및 입국 수속 시스템은 저희 가족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더라고요. 공항끼리의 지하철이 이렇게나 청결이 유지되고 편리하게 캐리어도 놓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뭔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입국 수속장 역시 외국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고 언어적인 문제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공항의 직원들은 영어를 정말 잘하더군요. 어느 안내판을 보아도 영어가 함께 있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배려가 이렇게 빈틈이 없다니 대접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입국 수속을 10분도 걸리지 않아 마무리를 하고 입국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정말 일본과 대조적이었죠. 입국장을 빠져나와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감탄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마주한 입국장 밖의 모습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넓은 공간, 그리고 최신 기술을 활용한 편의시설들은 저희 가족에게 깊은 인상을 주며 마치 따뜻한 환영을 해주는 듯하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인포메이션이 아주 크게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웃으며 환영해주는 직원들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숙박시설, 교통편, 관광정보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중간중간에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전화를 하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안내를 해주면 끝이 아니라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도 전화를 하면 해결을 도와준다는 정말 든든한 멘트를 친절히도 해주더라고요. 이제 슬슬 배가 고프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는 점심을 먹기 위해 상점과 식당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상점과 레스토랑이 있어 저희 가족들이 다양한 제품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안내받은 교통편을 이용해 공항 철도를 타고 예약한 호텔이 있는 서울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희 가족은 예약했던 인터컨티넨탈 호텔 로비로 들어갔죠. 호텔 내부는 정말 세련되고 고급스러웠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가족들 기분 역시 한층 올라간 듯 보였습니다. 잠시 후 프론트 직원은 저희에게 능숙한 영어를 사용하며 체크인하는 것을 빠르게 도와주었습니다. 저희 옆에서는 다른 직원이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며 일본 손님을 응대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그 모습을 보고는 한국이 이 정도로 다국적 서비스가 가능한 곳인가 하고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해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도 굉장히 만족해하는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아리가또를 하고 있더라고요. 호텔 안내에 따라 방으로 올라간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넓은 휴식 공간과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두 곳이나 있었죠. 일본에서 힘들게 사용했던 화장실을 생각하며 정말 이곳은 천국이었습니다. 일본 호텔과 같은 급의 호텔이었고 비용도 비슷한 수준의 룸으로 예약했는데 마주한 광경은 너무 달랐던 겁니다. 너무나도 환상적이었죠. 서울에서 보는 야경 역시 일본에서 보는 야경 못지 않았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상쾌한 기분으로 여행 일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희 가족은 한국의 전통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인사동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인사동에 도착해 고풍스럽고 전통적인 한옥 건물과 예술공예품 등을 관람하며 전통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도 가고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저희 가족은 이 모든 걸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에 큰 만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며칠간 서울 주변을 관광하며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국 하루 전날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꼭 방문한다는 동대문 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죠. 동대문에 도착해보니 관광객도 정말 많고 젊은 한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두가 에너지가 넘쳐 보였습니다. 저희까지도 힘이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동대문에서 유명하다는 쇼핑센터로 올라갔죠. 그곳은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그 넓은 곳에 정말 빽빽하게 상가들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저는 모호에 홀린 듯 그렇게 몇 시간을 쇼핑을 하며 돌아다녔죠. 사고 싶은 옷, 신발도 사고 친구들에게 줄 선물도 많이 샀어요. 길거리 음식도 맛보았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즐거운 쇼핑을 하였습니다. 동생은 음식이 입맛에 잘 맞았는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기도 하고 먹고 또 주문해 사 먹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잘 마무리하고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안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행 후 저희 가족들은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동생의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일본을 또 가고 싶다는 말은 없고 한국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 여행은 한 번 더 가게 될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의 여행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직 안 가보셨다면 한국으로 여행 추천합니다. 여러분도 줄리 씨의 이야기 공감 가시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